서기 26년 로마 제국의 동쪽 끝 유대 예루살렘에 한 귀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다 벤호. 그리고 그날 어린 시절 친구가 로마군 호민관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름은 메살라. 그런데 두 사람의 재회는 곧 비극으로 바뀝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기와가 로마 총독의 행렬을 덮친 거죠. 그 사고 한 번에 베너의 가족은 모두 처형 위기에 몰립니다. 장군이 된 친구가 그를 노예로 만든 겁니다. 영화 속 베너는 이제 노예가 됩니다. 끌려간 곳은 로마의 거대한 전함, 사슬에 묶인 채 끝없이 노를 젓는 갤리선 노예가 된 거죠.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퀀스 중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서 채찍을 맞으며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사람들. 강렬했죠? 그런데 진짜 역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네, 로마 갤리선에 노젓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가 아니었다. 왜요? 노 젓기는 고도의 숙련 기술이거든요. 한 명만 박자를 놓쳐도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에 자원한 자유민과 시민들을 노젓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군복무가 시민권을 얻는 길이기도 했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갤리선 노예 이미지는 사실 1000년 뒤의 모습입니다. 중세, 그리고 근대 유럽 해적의 풍경이죠. 영화의 갤리선은 강렬했지만 진짜 무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영화 속 배너는 결국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무대 위에 서게 되죠. 그 무대의 이름 키르쿠스 막시무스.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편 콜로세움 기억나시나요? 콜로세움은 5만 명을 수용했죠. 그런데 이곳은요. 약 15만 명. 3배입니다. 네, 자료에 따라서는 후대에 재건된 시점의 키르쿠스가 25만 명까지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콜로세움의 5배. 크기는요. 길이만 600m가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강다리 한 칸 길이의 경기장이 있었던 셈이죠. 그럼 이 거대한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바로 전차 경주. 로마 시민들에게 전차 경주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종교였죠. 4개 팀이 있었고 시민들은 평생 한 팀의 팬이었습니다. 빨강, 이 흰색, 파랑, 그리고 초록. 지금으로 치면 한 도시에 EPL 4개 팀이 있는 셈이죠. 태어날 때 어느 팀의 팬인지가 결정됐고 죽을 때까지 그 색을 응원했습니다. 이 현대 축구 응원 문화의 원형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레이스는 보통 1바퀴. 하루에 24레이스, 후대에는 100레이스까지. 황제가 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외친 그 유명한 말, 빵과 서커스. 그 서커스가 바로 이곳 키르쿠스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배너는 바로 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진짜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영화 속 키르쿠스 막시무스. 8대의 전차가 출발선에 늘어섭니다. 각 전체는 말 4마리. 이걸 라틴어로 쿠아드리가라고 부릅니다. 관중석엔 무려 15만 명. 빨강, 흰색, 파랑, 초록 깃발이 펄럭입니다. 자, 배너는 100만 4마리를 탔습니다. 저 멀리 검은 말 4마리를 탄 한 사람. 메살라. 옛 친구. 그를 노예로 만든 자. 이제 모래 위에서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신호. 말들이 모래를 박차고 달려나갑니다. 관중 15만 명의 함성. 모래 먼지가 하늘을 가립니다. 바퀴와 바퀴가 부딪히는 소리. 그런데 메살라의 전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퀴축에 칼날이 달려 있었던 거죠. 옆 전차의 바퀴를 자르며 달리는 흉기. 전차 한 대가 부서집니다. 또 한 대, 또 한 대. 먼지 속에서 전차들이 무너지고 살아남은 건 벤허와 메살라 둘뿐. 마지막 두 사람의 추격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퀴와 바퀴가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모래가 튀고 말들이 비명을 지르고 관중석은 함성과 침묵을 오갑니다. 마지막 한 바퀴. 그런데 운명이 한 번 더 비틀립니다. 자기가 만든 칼날 바퀴에 메살라의 전차가 휘말립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모래 위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벤헤어? 이 단 9분의 시퀀스가 1959년의 영화사를 바꿉니다. 2000년 로마사를 직접 보여준 영화로 사람들의 기억에 박힙니다. 오늘 우리가 검투를 떠올리면 콜로세움이지만 전차를 떠올리면 바로 이 영화의 9분입니다. 자, 영화는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잠깐 진짜 역사로 가볼까요? 배너가 살았던 시대, 서기 26년. 이때 로마 황제는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황제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시기 그는 수도 로마를 떠나 카프리 섬에 은둔하고 있었거든요. 황제가 수도가 아닌 휴양지에서 통치한 거죠. 그럼 유대 지방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황제가 임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티우스 필라투스. 한국어로는 본디오 빌라도. 신약 성서에도 등장하는 그 인물입니다. 네, 필라투스는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히 10년을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흥미로운 발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카이사레아에서 라틴어로 새겨진 돌 하나가 발견됐죠. 본티우스 필라투스 유대 총독. 고고하게 그를 증명한 겁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자기 책 연대기에서 그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한 인물이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예수. 벤허의 시대는 예수의 시대였습니다. 자, 다시 영화 이야기. 1959년 벤허. 이 영화는 그해 오스카에서 11개의 트로피를 가져갑니다. 당시 최다 기록이었죠. 그 11개 중 하나가 작품상, 또 하나가 감독상, 또 하나가 나무주연상. 이 기록은 이후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왕의 귀환이 동률을 이룰 때까지 38년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9분의 전차 경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촬영 기간 5주, 엑스트라 15,000명, 말 72마리, 카메라 42대, 모래는 멕시코산 흰모래 4만 톤, 그리고 CGI는 단 한 컷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서 직접 일어난 일. 이 영화가 없었다면 지난 편 글래디에이터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자기 영화의 영감을 벤허에서 받았다라고 직접 말했거든요. 영화 벤허 중반, 사막의 코치 셰이크 일더림이 벤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움이 사람을 살게 한다. 미움이 곧 힘이 된다. 영화 벤허 1959년 작품 중에서 벤허는 미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도 알게 되죠. 1959년에 벤허는 영화 한 편으로 1세기 로마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콜로세움보다 큰 무대, 갤리선에 얽힌 신화, 그리고 같은 시대, 같은 땅의 또 다른 이야기. 이런 영화가 우리 시대에도 다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영화로, 또 다른 시대로 모시겠습니다.